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33년간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5해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 지역 오래된 주택가의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53만 원에 관리비 7만 원이 나가는 17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33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라 지금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깨어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방 안은 더 어둡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넣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물이 끓는 동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늙어 보입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이런 모습이 낯설진 않지만 가끔은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끓은 물로 녹차 한 잔을 우려냅니다. 예전엔 커피를 즐겨 마셨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녹차로 바꿨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생산된 유기농 녹차를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은은한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 같아요. 퇴직 선물로 받은 좋은 품질의 녹차 세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서는 마트에서 파는 일반 티백으로 대체했습니다.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침을 시작하는 의식으로는 충분합니다. 녹차를 마시며 작은 발코니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바쁘게 출근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계란 프라이에 토스트 아니면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내와는 제가 퇴직하고 1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된 저와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과 공간이 충돌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지방의 상가 건물에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임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죠. 아내는 제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33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자책감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다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퇴직 후 계획했던 행복한 노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약을 먹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가끔 우울할 때 먹는 약까지. 나이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다른 노인분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33년 근무하고 받는 연금이 월 235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53만 원, 관리비 7만 원, 각종 공과금 15만 원, 통신비 6만 원, 약값 8만 원. 그리고 식비와 기타 생필품을 사는데 한 80만 원 정도 씁니다. 매달 조금씩 남기는 편이지만 갑자기 큰 병이 나거나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항상 불안합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래된 주택가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영남이라는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구청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박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형남 씨는 저보다 3살 많은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정훈 씨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야.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즐거움을 찾아야지. 오늘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좌 있다는데 같이 들으러 갈까? 형남 씨 덕분에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디지털 교육,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 때로는 봉사활동도 함께합니다. 11시쯤 집에 돌아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아내와 살 때는 집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직접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법을 찾아보고 따라하는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청국장은 꽤 자신 있는 요리입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만들어 보니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나더군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고 특유의 구수한 향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국장을 쑤어 먹는데 그날은 특별히 행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보통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역사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역사가 재미있더군요. 세종대왕이나 정조와 같은 성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장으로 일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리더였을까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또 산책을 나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근처 하천변까지 걷습니다. 걷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선택들, 앞으로의 삶, 자녀들과의 관계 등.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편이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특히 아들과는 이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아내 편을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딸은 비교적 자주 연락해오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가 오곤 합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그럼 걱정하지 마. 이제 요리도 제법 하게 됐어. 딸이 가끔 집에 찾아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부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은 보통 점심보다 간단하게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 국이 있으면 국까지. 식사 후에는 TV로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대화할 때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는 저도 이런데 다른 노인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4시간입니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퍼즐 게임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가끔은 저녁 시간에 소주 한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가끔 옛날 생각에 잠기며 마시는 소주 한 잔은 참 맛있더군요. 과거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도 없으니 혼자 마시는 수밖에요. 밤 10시가 되면 내일 아침에 먹을 약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33년간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내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깊은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퇴직 후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큽니다. 퇴직 전에는 공무원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으니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자녀들 결혼 비용 지원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 점점 빠듯해집니다.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 동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공무원 연금 받아서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어렵지만 주 2, 3일 정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내문을 봤는데 공원 관리나 교통 안내 같은 일을 하면 월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도 있으면 생활에 여유가 생길 텐데요. 그 외에도 제 행정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예전에 민원실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상담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해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은 건강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건강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때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 규칙적인 식사, 과도한 음주 피하기 등등. 형남 씨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도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도 그분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간관계입니다. 업무상 만났던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제가 민원실에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가끔 연락해 오실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박 주무관님, 그때 도움 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근무했던 구청에서 퇴직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동료들도 있었는데 다들 많이 늙었더군요. 저도 그렇겠지만요. 그래도 함께 일했던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드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유롭게, 어떤 이는 저처럼 조금 빠듯하게. 하지만 모두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부부가 함께 온 경우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우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약간의 수입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취미생활도 더 폭넓게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 여행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아직 건강할 때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늘 TV에서만 보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고 싶어요. 녹차밭도 구경하고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오르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를 등반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지대라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히 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혼 후 소원해진 관계가 마음에 걸립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전화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이나 승진이 아니라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고마워하실 때 느꼈던 그 기쁨.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공직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 노년기도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는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박한 꿈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